예, 안녕하세요. 자제분들 이번에 경동고등학교 입학하신 부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경동고등학교 국어 담당하는 이정인입니다. 우리 학생분들께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시게 되었으니까 중학교 때보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시험도 더 잘 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스스로 다짐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경동고등학교 학교시험 내신 어떻게 출제되는지 말씀드리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또 같이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수능국어 출제 경향과 수능 학습 전략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입학을 하시면 넷째 주에 학력평가를 보시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4월 넷째 주에는 또 중간고사를 보시게 돼요. 그래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모두 첫 시험이기 때문에 특히 마음도 많이 쓰이시고 그럼 그 짧은 기간 동안 3월과 4월에 시험 준비 어떻게 하는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 부분에 3, 4월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신에서는 저희가 국어에서는 학습하셔야 될 영역을 크게 비문학, 문학, 문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 중에서도 내신 시험에서는 문학과 문법 중요한데요. 즉 문학과 문법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신 1등급의 키라고 할 수 있는데 문학은 문학 개념 그리고 개념 적용한 작품 분석력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법의 경우에도 문법 개념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예문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보는 예문 적용력 중요합니다. 예, 우리 경동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신사고 교과서인데요. 신사고 교과서에서 문학 문법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교과서는 크게 상권,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갈색 글씨로 조금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 문학과 문법 단원입니다. 문학 문법 단원이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그 외에 비문학 독서 그리고 화법 단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구성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문학 문법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문학 문법 단원은 100%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그 외의 부분은 한 3분의 2 정도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문학 문법 비중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항 구성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작년과 재작년 1학기 문제들 보시면 전체 26문제 중에서 많게는 23문제까지 문학과 문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문학 유형별로 조금 살펴보면은 선택형이 80%, 그리고 서술형이 20%, 서답형이 20%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요. 예, 중간고사,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항 분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문학이 가장 비중이 높았고요. 문학 가장 비중이 높은데 그 중에 문학 개념과 문학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 같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험에서 문법은 한 30%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출제 범위는 주로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외부 지문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난이도 중상, 그리고 문학 작품의 작품의 내용, 그리고 여러 성취 요소들에 대해서 묻는 문항들이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들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이면서 그러니까 불국어라고 할 만큼의 그런 극상의 난이도는 아니면서 주로 교과서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교과서 학습을 꼼꼼하게 하면은 누구든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꼼꼼하게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지 그 방법은 이따 뒷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서술형 문제는 주로 학습 활동에서 출제가 됩니다. 학습 활동은 각 단원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 이 단원에서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하는 부분을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주로 학습 활동에서 출제가 되는데 경동고등학교 서답형 문제에서는 음절수와 어절수가 주로 조건으로 제시가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항의 예인데요. 서술형 2번 문제는 괄호 가나 다에 적절한 말을 넣는 문제였는데요. 각각 2어절 또 4음절, 3음절 등으로 조건 제시가 됩니다. 이러한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면 사실 공부를 충실하게 꼼꼼하게 한 학생들은 좀 더 수월하게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조금 대충 공부하신 경우에는 이 조건에 맞추기가 조금 더 까다로웠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 6문제 중에 서답형 6문제 중에 4-5문제는 음절수, 어절수 조건이 제시되고요. 또 서술형 4번 같은 문항은 그냥 문장으로 답안 작성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윗글 최척전, 그 본문에 나왔던 그 작품과 그리고 다른 작품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작품들, 이러한 문제들, 서술형 2번과 서술형 4번 같은 문제 모두 학습 활동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저희 같이 공부하신 학생분들은 학습 활동에 모범 답안을 꼼꼼하게 공부하고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모두 어렵지 않게 답안 작성 잘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학에서 이러한 문제들도 회차마다 한두 문제씩은 나오는데요. 19번 문제, 소나무가 윗글 기역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윗글의 기역은 본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 중에 다 잘 공부를 한 내용이고요. 근데 선지 5개에 나온 시조들이 외부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들은 미리 알려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평소에 문학작품을 좀 많이 보시면서 작품 분석력을 조금 확보하신 학생분들에게 유리한 시험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문법 문제, 한 문제 잠시 그 예로 보시겠습니다. 문법 보면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해서 보기 예문들이 있고요. 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 내용들을 보면은 피동 실현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물론 피동 실현 방법은 저희가 수업 중에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예문들이 교과서 예문들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체로 다 바뀌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공부하실 때 개념에 대한 이해 충실하게 확실하게 해 주시면서 암기 요소 꼼꼼하게 암기해 주셔야 다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경동고등학교 국어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러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주 교재로 내신 기간의 주 교재로는 교과서 해설서 사용을 합니다. 교과서 해설서 잠시 뒤에 슬라이드 먼저 잠깐 보시면은 가운데에 있는 이미지가 교과서 해설서 한 예로 한 페이지 제가 넣어놨는데요.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해설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해설서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수업하면서 그 외에 여러 출제 요소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필기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본문 내용, 학습 활동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취 요소 모두 꼼꼼하게 공부한 후에 문제 적용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학습할 때는 반드시 학생분들께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하신 필기 내용도 같이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고요. 그리고 문제 적용 훈련을 할 때는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보시면 물론 경동고 기출문제 물론 봅니다. 물론 같이 보고 기출문제 변형 그리고 경동고 예상문제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적용 훈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1번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해나가실 수 있는 부분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1번이 잘 되면은 그 후에 문제 적용 훈련 할 때에는 속도감 있게 빨리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 대비해서는 핵심어 중심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답안 작성하실 수 있도록 시험 전에 다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 통해서 개인별로 약점 체크하고 클리닉 통해 보완해서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학교 시험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수능 국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국어 80분 동안 시험 치르시게 되고요. 내신 국어에서는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큰데 수능 국어에서는 문학과 비문학 독서 비중이 큽니다. 물론 문법도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분들께서 이제 3학년 되시면은 시험을 보실 때, 모의고사 시험을 보실 때, 문학의 경우 17문항, 독서 17문항,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와 매체 혹은 화법과 작문 중에서 한 부분 선택해서 보시게 되는데요. 문항수로 봤을 때도 문학과 독서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 과목 선택해서 시험 보시는 거는 고3 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제 1, 2학년 때는 선택 과목 없이 전체 다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1, 2학년 때 학력평가의 문항 구성은 옆에 초록색으로 괄호 안에 표시된 문항 수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 독서 15문제, 그래서 문법, 화법과 작문 15문제, 이렇게 해서 총 45문제 80분 동안 푸시게 되고요. 문학과 독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두 부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2024년 수능 국어 관련 내용과 그리고 수능 국어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들이 어느 영역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표의 자료를 보시면 독서와 문학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국어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표 보시면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들이 2023년까지는 독서, 비문학 부분에서 주로 많이 나왔어요. 2022년 수능에서는 10문항에 다 비문학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나오고, 2023년에는 독서에서 7문항 이렇게 나왔었는데, 올해 수능, 2024년 수능을 보면 문학이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이전에 비해 무난은 했으나 요즘 독서 문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대신 이제 문학은 또 어려워졌기 때문에 독서와 문학 모두 다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는데요. 예, 수능 수업 할 때는 우리 독서의 경우 저는 수업 시간에 텍스트 이해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가볍게 하고요. 그리고 정답과 오답의 근거 모두 지문에서 찾으실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학과 문법의 경우 개념 학습 충실하면서 기출문제 역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문학, 문법, 비문학, 저희 교재 잠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3월 입학하시고 3월 넷째 주에 학력평가를 하게 되고 4월 넷째 주에는 중간고사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3월 넷째 주면은 이제 2월은 다 갔기 때문에 3월 첫 주부터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한 3번 정도 수업하고 시험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험 시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20분 모의고사와 80분 풀세트 모의고사 통해서 시간 정해서 풀기 연습하면서 시험 시간 관리하는 연습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문학의 경우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는 건데 이 기간 동안 최소 1일 1지문 분석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지문 분석은 사실 문제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비문학 지문 어렵고 그 어려운 비문학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이라서 최소 1일 1지문 분석하는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실 때는 읽어서 그냥 수월하다, 많이 어렵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밑줄 정도 치고 지나가도 괜찮지만 좀 난해하고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조화 요약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제에 선지 5개가 있는데 그 선지 5개가 지문에 근거해서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에 대한 그 근거들을 지문 속에서 다 찾아서 표시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분석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학과 문법 같은 경우 물론 개념 학습하면서 학평 기출문제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3월 3주 동안 수업하는 그 내용들이 학력평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4월 달에 보게 되는 중간고사에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3월 달에 개념 학습할 때는 중간고사 범위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3월 학력평가 이제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내신 대비는 주로 5번 합니다. 5회에 걸쳐서 내신 대비 하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기 때문에 5주간 걸쳐서 내신 대비 하게 되고요. 그 5주 중에서 첫 1, 2, 3주는 교과서 해설서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과 성취 요소들 모두 꼼꼼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진도 나가는 그 상황에서 학생분들이 그 내용들에 대한 이해 모두 잘 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해도 확인 평가 수시로 하고요. 그리고 한 주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전주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간 단원, 그 단원에 대해서 복습 잘 하셨는지 복습 평가합니다. 이 복습 평가할 때는 특히 시나 문법 단원은 암기 요소들이 있어요. 그 암기할 부분 모두 다 암기하셨는지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3주 동안 진도 나가면서 기본 문제, 기출 문제 등 문제도 어느 정도 푸시게 되고 1, 2, 3주가 지나면 대개는 시험 전 2주 정도 남습니다. 그럼 남은 2주 동안은 핵심 내용 복습하면서 고난도 문제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모의평가 실시해서 개인별로 약점 보완하는 방법으로 시험 대비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은 이제 국어 시험 준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고요. 예,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